성씨는 왜? 궁금해서. 궁금해서? 별별 성씨들이 다 있어. 생각도 못하는 성씨. 보라.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 재밌었어 하루? 좋아 좋아. 수영장도 다닐만 하지? 오케이. 열심히 재밌게 다녀.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놀고. 같이. 나중에 가족. 일요일에 온 택배. 행복아파트 3층에 사는 용식이네는 5 식구예요. 7살 용식이, 9살 용순이, 신발 가게를 하는 엄마, 회사에 다니는 아빠, 그리고 요리왕 할머니까지 이렇게 5이요. 용식이네 가족은 화목하기로 유명해요. 동네 사람 중 누구도 용식이네가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용식이네 친구들은 유치원 친구들은 용식이를 무척 부러워해요. 엄마한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 그렇다니까. 학교 친구들도 용순이를 부러워하고요. 진짜 동생이랑 싸운 적 없어? 그렇대도. 회사 사람들도 아빠를 부러워하죠. 부인이 잔소리를 안 한다고요? 정말요? 그렇고 말고요. 노인정 친구들도 할머니를 부러워합니다. 가족끼리 얼굴 찌푸릴 일이 없다고요? 아유, 그렇다우. 용식이네 가족이 이토록 평화로운 까닭은 바로 나중에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용식이는 밥을 먹고 바로 양치하는 법이 없어요. 용식아, 니 다 깠니? 할머니가 물으면 나중에요 라고 대답하지요. 그래, 나중에 하렴. 이가 썩기밖에 더 하겠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엄마, 빨래 언제 하실 거예요? 용순이가 물으면 엄마는 나중에 라고 해요. 그래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여름이지만 겨울옷 꺼내 입으면 되죠, 뭐. 용순이는 이렇게 말하고 끝이에요. 아빠, 재활용 쓰레기 언제 내놓으실 거예요? 용식이가 물으면 아빠도 나중에 한다고 해요. 좋아요, 나중에 하면 되죠. 상자 더미에 올라가서 놀면 재밌거든요. 용식이는 이렇게 말하고 그만이에요. 어머니, 남은 음식은 어쩌실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물으면 할머니는 나중에 치우지 뭐 라고 해요. 네, 나중에 치우자고요. 음식 냄새가 가득하니까 좋네요. 엄마는 이러고 오케이죠. 이러니 용식이네 가족이 다툴 일이 있겠어요? 그저 다 함께 나중에라고 외치면 되는걸요. 일요일 아침이에요. 가족들은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씻는 것도 건너뛰고 아침밥도 거르고 점심때도 지나고 있었지요. 꼬르륵, 뱃속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래도 배고픈 건 미룰 수 없나 봐요. 하지만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냉장고는 텅텅 비었고 먹다 남은 음식만 식탁 위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겨댔지요.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요? 소파에 누워있던 아빠가 말했어요. 그럼 라면 끓일 냄비를 씻어야 하는데. 까무룩 졸고 있던 엄마가 대답했어요. 그럼 라면은 나중에 먹어야겠네. 집에 깨끗한 그릇이 하나도 없었어요. 설거지를 한 지 사흘이나 지났거든요. 결국 용식이네는 또 피자를 시켜 먹었지요. 오늘은 내 피자 상자로 도미노 놀이를 할래요. 용식이가 눈을 반짝이며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피자 상자들을 바라봤어요.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피자 상자들이 마치 거대한 탑 같았어요. 그거 참 멋진 생각이구나. 할머니가 피자를 크게 한 입 베어물며 용식이를 칭찬했어요. 그때였어요. 딩동. 택배입니다. 순간 용식이네 가족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용식이네가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딱 한 가지는 바로 택배를 받는 일이거든요. 잠깐,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에도 택배가 와요? 용순이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올 수도 있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당탕 퉁탕 현관문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정신없이 뒤로 밀려났어요. 동글동글 몰캉몰캉 커다란 마시멜로 같은 덩어리들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나중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나중에? 우린 그런 거 시킨 적 없는. 용식이네 가족은 나중에들 사이에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요. 다행히 나중에들의 촉감은 말랑말랑한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용식이와 용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들을 조물조물 만지며 방긋 웃었지요. 잠깐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모여있지 말고 좀 흩어져 주시겠어요? 엄마가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것뿐이었죠. 나중에요. 가족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중에들에게 몸을 맡겨버렸어요. 도대체 여러분 정체는 뭐죠?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아빠가 물었어요. 도대체 여러분 정체는 뭐죠?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아빠가 물었어요. 그러자 가장 큰 나중에가 말했죠. 말했잖아요. 나중에들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길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깜짝 선물처럼요. 네?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럼요. 용식이네 가족은 언제나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하하하하. 나중에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어댔어요. 그 바람에 용식이네 가족은 굴러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그만! 제발 그만 좀 웃어요. 우린 당신들을 사랑한 적 없어요. 오해예요, 오해! 엄마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나중에들은 웃음을 뚝 멈추었어요. 오해라고요? 나중에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했는지 어깨가 축 처졌지요. 나중에들이 멍해 있는 사이 용식이네 가족은 그 틈에서 빠져나와 한쪽 구석에 모여섰어요. 나중에들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용식이네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네. 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중에들의 어깨가 한 뼘쯤 더 처졌어요. 오해가 풀렸으면 어서 나가주세요. 용식이네 가족은 두 팔을 휘휘 저으며 나중에들을 현관문 밖으로 몰아내려 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집안 곳곳에 우리를 쌓아두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띠리리리리. 그때 할머니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김 여사가 어쩐 일이야? 아차차 깜빡했네.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통화는 짧고 간단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거실에서 버티던 나중애들이 웃어대지 뭐예요. 방금 나중에라고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네. 우하하하하. 용식이네 가족은 울상을 하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나중애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요? 같이 살자는 거요? 어휴, 오래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네. 할머니가 무릎을 주무르며 말했어요. 어머니, 피자 상자 치워드릴 테니까 구석이라도 좀 앉으세요. 아빠는 나중애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피자 상자들을 차곡차곡 접었어요. 그런 다음 끈으로 묶어 분리수거 쓰레기장에 내놓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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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소파를 차지하고 있던 나중애들이 하나씩 뽁뽁 터지며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본 용순이가 소리쳤어요. 알았다. 나중으로 미룬 일을 하면 나중애들이 사라져요. 나중애들은 한숨을 푹푹 쉬며 구시렁댔지요. 푸, 이렇게 빨리 알아낼 줄이야. 이 집에서 더 놀고 싶은데. 나중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산더미같이 쌓인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그러자 나중애들 중 몇몇이 또 뽁뽁뽁 터지며 사라졌지요. 그렇다면 나도! 용식이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이를 닦았어요. 이번에도 나중애들이 뽁뽁뽁 터졌어요. 그럼 나도! 용순이가 쌩안이 달려가 방을 치웠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할머니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웠어요. 아빠는 재활용 쓰레기 정리를 마저 다 했고요. 가족들이 미루었던 일을 착착 해낼 때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나중애들은 뽁뽁뽁 잘도 터졌답니다. 휴, 이제 모두 사라졌나? 용식이네 가족은 조심조심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나중애들이 돌아다니고 있네요. 용식이네 가족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맞다! 라고 외치며 바삐 움직였어요. 할머니는 김여사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나갔고 용식이는 한 달 전에 빌린 게임기를 돌려주러 갔고 누나는 침대 밑에 떨어진 모자를 1년 만에 주웠고 아빠는 석 달째 빌린 우유 대금을 냈고 엄마는 드디어 장을 보러 갔어요. 우유 대금을 내고 난 아빠는 내친김에 시골 외할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세탁소에 들러 지난해 가을에 맡긴 블라우스를 찾았지요. 할머니는 김여사 할머니에게 얻어온 옥수수를 맛있게 삶아 경비실에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나중애들은 뽁뽁뽁 뽁뽁뽁 잘도 터졌답니다.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용식이네 가족은 다시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둘러봤어요. 나중애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온갖 쓰레기도 사라져 새집 같았지요. 배고파. 용식이 말에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때가 훌쩍 지났지 뭐예요. 할머니는 신선한 재료를 보자 오랜만에 요리가 하고 싶어졌어요. 어머마, 파 좀 다듬어 주겠니? 아니 바로 할게요. 용식이는 손 씻고 와. 네, 바로 씻으러 갑니다. 용식이네 가족은 혹시라도 나중애들이 또 나타날까봐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드디어 할머니표 해물탕이 뚝딱 완성됐어요. 모두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었지요. 그동안 설거지도 미루고 장보기도 미루느라 집밥을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너무 기분이 좋아 하하하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통통통 통토로동 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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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지? 으아! 아직도 있네. 어디에 있었는지 나중에 하나가 통통통 나타났어요. 나중으로 미룬 일이 아직 남았나 봐요. 도대체 뭘 미룬 거지? 용식이네 가족이 고민에 빠진 사이 마지막 나중에는 더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통통통 통통통 통통통.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힘차게 뛰고 계시는 분은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어요. 나중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자 용식이와 용순이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밖에요? 그럼 이왕 나가는 거 바다에 가요. 옛날부터 가자고 했잖아요. 해도 다 졌는데 바다는 무슨. 공원에나 가자. 그럼 바다는 언제 가요? 방학도 끝나가는데.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라는 말을 하자마자 마지막 나중에가 몸집을 쑥 키웠어요. 호호, 역시 이 가족은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으악, 아니에요. 취소. 이렇게 해서 용식이네 가족은 나중에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나게 됐지요. 용식이네 가족과 마지막 나중에를 실은 차는 어느덧 여름밤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차에서 돗자리를 꺼내와 모래사장 위에 펼쳤지요. 다들 이리 와서 앉아라. 밤바다가 참 좋구나. 그러게요. 나오니까 좋네요. 맞아요. 바다 여행 너무 좋아요. 용식이네 가족은 바다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바로 그때 뽁! 마지막 나중에가 사라졌답니다. 용식이네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두 곧 쓰러질 것처럼 지쳐 있었지요. 눈을 반쯤 감은 채 방으로 간 용식이와 용순이는 그대로 침대에 풀썩 쓰러졌고 할머니와 아빠도 소파에 털썩 걸터 앉았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안 씻고 자니? 모래투성이일 텐데. 잠결에 용식이와 용순이는 웅얼웅얼 대답했지요. 나중에요. 생각 술술 얍. 용식이네 가족이 나중에들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적어볼까요? 보기 조물조물 우당탕퉁탕 동글동글 옴짝달싹. 1. 용식이네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당탕퉁탕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2. 문을 열자마자 동글동글한 마시멜로 같은 덩어리들이 거실로 밀려 들어왔어요. 3. 용식이네 가족은 나중에들 사이에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요. 4. 용식이와 용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들을 조물조물 만지며 빙긋 웃었지요. 용식이네 가족이 미룬 일을 찾아 선으로 잇고 무슨 일인지 적어볼까요? 용식이 무슨 일인가요? 이닦기.
엄마, 무슨 일인가요? 빨래하기. 아빠, 무슨 일인가요? 재활용 쓰레기 내놓기. 할머니, 무슨 일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 어휘술술 야. 나중에 가족에 나온 문장이에요. 밑줄 친 낱말을 넣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 우린 당신들을 사랑한 적 없어요. 오해해요. 오해해. 엄마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나중에들은 웃음을 뚝 멈추었어요. 오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예시. 엄마가 내 말을 오해해서 속상했어요. 2. 아빠는 석 달째 밀린 우유 대금을 냈고 할머니는 김여사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나갔어요. 갚다. 남에게 빌린 것을 도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남에게 진 신세나 품게 된 원한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뜻도 있어요. 예시. 내 용돈을 빌려줄게. 다음 주까지 갚아. 용식이네 가족처럼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일이 쌓여 힘들어지지요. 이런 상황에 알맞은 속담과 사자성어를 알아볼까요? 속담.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보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굶는다. 먼 옛날 많은 사람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우내 먹을 식량을 마련했지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는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나중에 고생한다는 뜻이지요. 사자성어. 아래 초성을 보고 설명에 맞는 사자성어를 적어보세요. 힘든 일이 겹쳐서 더 힘들어질 때 쓰는 말. 눈설, 위상, 더할까, 서리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이에요. 힘든 일이 겹쳐서 더 힘들어질 때 쓰는 말이지요. 용식이네 가족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이 생겼다라고 쓸 수 있어요.